본 면담은 2024년 서구 생활사 아카이브인 구술체록 서구의 피난민을 찾아서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최하고 인천 서구문화원의 주관으로 수행하는 면담입니다. 일시는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황순서님 댁입니다. 이번 구술자는 황순서 선생님이시며 면담자는 이승지입니다. 그럼 1차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소개하긴 했지만 이제 선생님 성함이나 생년월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름만 얘기하면 돼요? 네. 황순서. 황순서 네. 선생님이시고, 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실까요? 440-424. 44년 4월 4월 24일. 24일. 이 호적상 생신이시죠? 네, 그죠? 호적상. 양력 아니고 음력으로. 네. 네. 그러시고 태어나신 곳은 그럼 어디실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기도라고 경기. 해야 되는데 네. 그때 나 태어날 때는 황해도고 황해도에서 태어나셨다. 그죠? 마을 이름이 있었을까요? 무슨 리나, 무슨 브라. 마을이 이제 냉정리에서 다루지라고 냉정리 안에. 네, 다루지라고 이제 네. 그러면은 그때 황해도에 사실 때 당시에 이제 가족들 몇 분이서 사셨는지 가족 같이 사셨던 가족들. 그러니까 뭐 할머니, 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하고 저희 집안만 그때는 다섯 식구죠, 다섯 식구. 5식구 한 집에서 다 네. 거주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은 할머니도 계셨고 이제 선생님의 형제 자매 형제간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따로 계시고 따로 계시고 옆집이 옆에. 옆집으로 따로 그럼 계시고 옆에. 그러면은 몇 남 몇 녀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3남매. 3남매셨어요. 그러면 선생님 몇째셨을까요? 제가 첫째. 첫째, 어깨 무거우셨겠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면 고향이 어디 다른 곳인지? 공회도가 고향은 다 옹진 마찬가지. 옹진에 그럼 거기 할머니부터 냉정리하고. 시작해서 부모님, 선생님까지 그쪽에서 이제 네, 다 다. 태어나셨다, 그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집의 구조가 뭐 미음자나 니은자나 이런 구조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집들을 보면 네, 이제 그 황해도 그쪽으로는 추기 때문에 그쵸. 이 다 대개 이제 미음집이라고 그럴까요? 미음자형.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방이 있는 데가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보면은 우행간, 네. 소우행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엌으로 들어가고 돼 있고 부엌. 그러니까 소하고 짐승 소하고 사람하고 한 거주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랬군요. 지금 여기에는 소가 이제 따로 이렇게 돼 있지만 네네. 거기는 이제 소나 사람이나 한 대에서 생활을 하는 거라도. 그러면 그 미음자 집 안에 방은 한 몇 개 정도 있었을까요? 방은 둘, 방 2개, 네, 2개. 이제 외양간, 부엌 네, 있었고. 부엌 이렇게. 외양간에 소 있었으면 농사 지으셨겠네요? 한 농사 많이 졌죠. 아, 농사 많이 지었었어요. 뭐 그때 몇 마지기 뭐 이런. 근데 황해도 이제 네. 피로 나온 사람들이 네. 되게 많이 부자라고 그러잖아, 되게 다. 그쵸. 그런데 그런 건지 되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런다. 아, 일단 105에 와야 되니까 일단 그 정도 재량은 되셨겠죠, 그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논이 한 3,000평? 3,000평 정도. 밭이 한 2,000평, 한 5,000평 넘을 거예요. 아, 네. 산이 조금 있었고. 산도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농사 지으려면 소를 한 몇 마리 정도 키워야 됐어요? 소는 농사 짓는 데만 필요한 거니까 한 마리면 돼요. 한 마리면 충분하고 이제 뭐 그 안에 부락에서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지. 농사 네. 짓는 거죠, 그죠? 그러면 큰 강이나 뭐 산, 온천 이런 게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온천 같은 거거나 강 없었고. 같은 것도 없어요. 없었고, 네. 뭐 산은 우리나라에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부모님은 당시에 뭐 어떤 일 주로 하셨을까요? 농사일 좀. 농사 일 하셨고 바닷가 근처라서 뭐 바닷가에서 일하시거나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은 네. 이제 친할아버지 쪽에는 네. 바다에서 배를 배. 운영하시고 네. 이제 외할아버지 쪽에서는 농사를 짓고 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외할아버지 쪽으로 처갓집으로 와가지고 농사를 짓어요. 배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배멀미 많이 하셨나 보다. 선생님 어떠세요? 배멀미 많이 하세요? 근데 배불미를 어렸을 때는 하더라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낚시질 댕겨 보니까 네, 뭐 하는 것 낚시도 같지를 않아요.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어업보다는 농업에 많이 종사하셨겠죠? 그렇죠. 농업에 그죠? 좀 농업에 좀 종사하셨고. 그러면 흥미면에서는 뭐 주로 어떤 작물 벼농사를 많이 했나요? 그 황해도는 네. 벼농사는 별로 없고 네, 이제 밭 밭농사. 어떤 작물 주로 심었을까요? 그럼 거기는 조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노란색. 조하고 콩 요런 것들 네, 주로 이제 밭에서 나는 작물들을 심으셨다, 작물은 그죠? 되게 여기서 나는 이제 보리 같은 거는 네. 안 심어요. 보리 같은 건 없었고. 그러면 벼농사도 안 하셨나요? 벼농사 농사 벼농사는 기본적으로 한 하고 3천 되니까 그건 벼농사도 농사지. 하고. 그러면은 친가에서 이제 뭐 주로 어업에 종사할 때 잡는 뭐 물고기나 아니면 뭐 어패류나 이런 그거는 것들이 다 있을까요? 갖다 준 거죠. 친가에서 잡은 거. 우리 집이 네.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이제 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네네. 큰 아들은 할아버지하고 배를 종사하고 네. 아버지는 농사지니까 이제 처가에 고기 잡은 거 네. 올리 보내고 잡술 거 식량은 네. 그게 보내고. 심부름 많이 하셨겠어요? 그때 어렸으니까 뭐 모르지. 어릴 때라서 그죠. 그러면은 그때 학교를 황해도에서 다니셨을까요? 2학년까지 다녀서 유교 났다니까. 2학년까지 다니셨고 학교 다니신 과정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학교 그때 이모님과 같이 다니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이모하고 네. 같이 이제 할아버지가 네, 딸 그때는 그 여자들을 학교를 한 번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거리가 있으니까 한 5리가 돼요. 학교 가는 데가. 그러니까 이제 조카지 이제 나 어린 거를 같이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살 위라도 이제 같은 학년에 같이 다닙니다. 6.25 때 이제 나 2학년까지 올라가서 6.25가 난 거예요. 그럼 9살 이모와 7살 조카가 그래, 같이 같이 손잡고 다녀요. 학교를 갔고 오리 정도면 한 얼마 정도 걸어야 되나요? 오리면 한 2km를 말하는 거예요. 2km? 그러니까 심리가 4km를 심리라고 그러죠. 아이 걸음으로 꽤 걸어서 가셨겠네요. 한참 가요. 2km로 이 산을 넘게 되니 산을 넘어서. 그러나 산을 넘어가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학교에 한 몇 명 정도 같이 수업을 받았어요? 분교니까 네네. 4학년밖에 없었어요. 4학년. 그럼 한 반에 4학년? 다 같이 공부했나요? 아니면 나눠서 수업했나요? 교실이 생각나기는 한 3개 되는 거로 생각나는 거. 혹시 그 당시에 배우던 것들 어떤 거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근데 생각은 잘 아니고 영이야 바둑이 뭐 그런 네, 거지. 영이야 처음에는 그리고 한글을 배우신 거다 그죠? 그런 학원을 배운 거지. 그리고 이제 2학년 올라가서 구구단을 6월 달에 구구단 처음 배우다가 유견한 거예요. 구구단 배우고 있을 적에. 2단 처음 배우다가 유견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분교라도 학교에서 이제 소풍 가거나 운동회를 하거나 이런 기억 있으세요? 그런 게 기억이 없어요. 별로 그런 거. 기억이 잘 안 나시고 혹시 뭐 마을에서 주로 이제 뭐 농사 짓고 그다음 바닷가에서 뭐 자급자족하지만 뭐 조그만 시장 같은 것들이 열렸는지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는지.
아이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시장 같은 또 흥미면에 이제 뭐 안락장 같이 5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기록에 보면. 그래서 혹시나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때 뭐 시장이 없었지만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거, 뭐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시고. 왜냐면 그 냉정리에가 네. 그 비행장이 있었어요. 아, 네.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냉정리 비행장이라고 해갖고. 네. 근데 그 비행장 구경도 못 가봤어요. 비행장 구경도 못 가고 못 가봤어요. 하늘로 날아다니는 거는 하늘 날아다니면 봤지. 아, 네. 그러면은 주로 뭐 이제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이 있는데 섬으로는 뭐 구경 가시거나 놀러 가시거나 그게 뭐 나가만 산인데 전부. 나가면 뭐 사니까 그런. 섬으로 배 타고는 안 가시고. 섬으로 나간다고 하면 네. 도시같이 나가는 데가 영우도예요. 영어도. 그러니까 거기서 배 타고서 섬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육지에서 섬으로 가야 도시야.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릴 적에 피난 오셔서 그쪽 그래. 항해도의 기억은 기억은 그래도 동네 같은 데는 다 기억이 나요. 근데 누구네 집 누구네 집 이렇게 다. 있었던 거 한번 조금만 상세하게 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해도. 근데 내가 기억하기는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호 이상은 40호 정도 넘었었나 그래 동네가. 거기에서는 아마 컸던 동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친한 내 친구 기억나시는 친구 있으세요? 친구 글쎄 다 나 친구는 전부 피전 나오니까 전부 형 또래야 전부. 형 또래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분교를 가는데 학교로 갈 때 서당일 댕기다가 네. 전부 그 학교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하고 동창이라는 사람은 전부 하한분들은 잘 알아. 그 사람들은 하한분 다 서당에서 배갖고 가고. 서당에서 배갖고 오는 거고 나는 그냥 어리자마자 그냥 들어갔으니까 한번도 모르고 그냥 그래도 친구들이 형님들이 많았겠네요. 같은 그러니까 동급생들이. 피자 나와가지고 네. 친구라고 해보질 못했어요. 전부 형 그랬지. 그러면은 그 황해도 있을 당시에 뭐 우물 이런 것들이 동네에 있었을까요? 우물이 그 동네가 한 3개 정도 있나 봐. 3개. 동네에서 이제 같이 쓰는 공동. 아 공동. 뭐 우물에 관한 뭐 기억이나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 우물에서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우물은 하여튼 사철 그냥 물이 흘러. 그래갖고 그 아래로 전부 다 그 아래로 논인데 그 여름이면은 그 물 흐르는 그 우물에서 흐르는 내가 무지개가 항상 뜨거웠어요. 그 너무 물이. 예뻤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돌 던지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아, 네. 그럼 거기 돌 많이 던지셨겠는데요. 그래갖고 그 물은 그냥 가서 그냥 엎디고 먹던 물이에요. 그냥 지나다니던 사람 다 엎디고 먹던. 보통 우물 있으면 동네에서 같이 청소하거나 뭐 이런데 어른들 청소하거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물 청소. 몰라 청소하는 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럼 뭐 주변에 뭐 거기서 이제 빨래나. 근데 우물은 그저 한 거리로 한 500m에 가는 그런 우물이 있는데 네. 동네에다가 또 이제 파놓은 우물이 있어요. 네네. 그게는 이제 딸려 그 물이 딸려가지고 잘라서. 부지런한 사람만 그때는 아주머니들이 전부 이저 방굴이라나 물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동그란 거 이고 가서 우물가에서 기르다 먹을 텐데 그러면 그 우물에는 부지런한 사람만 기르오지 기르는 사람은 그 물 많이 나는데 가서 멀리 가서 멀리 길어야 가서 기르어야 되고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물 길어야 네. 되겠다, 그죠? 그럼 좀 우물가에서 뭐 주로 뭐 엄마들이나 또는 뭐 동네 어르신들이 뭐 하던 풍경 같은 게 있을까요? 그건 뭐그 두루박이라나 그냥 서
서로 그냥 그 두루박이 하나가 아니니까 네. 각자가 그냥 떠가지고 뭐 우물이라 그러니까 동네 우물이라도 커도 네. 두루백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서너 개 들어가면은 더 못 들어가. 그냥 들락날락을 못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제 잘 지켜서. 그런 차례 지키는 거지 이제. 네. 그러면 주로 이제 변호사 많이 하셔서 마을 안에 정미소 있었을까요? 네, 방앗간 연자 방앗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말이 이제 빙빙 도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가서 뭐 말 돌면서 그러니까 말을 이제 눈을 가려요. 네. 이제 눈을 가리고서 이제 뭘 도는 거지. 뱅글뱅글 큰 돌면서. 돌 그거 네네. 그거 그렇죠. 이거 돌 가서 그거만 도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도는. 그럼 두 곳이나 정미꽃 있었는데 연자방앗간만 있었다 이 그죠? 연자 방앗간이라고 그랬지 그 연자 전기가 들어오기는 했죠, 그죠? 전기 없었어. 전기 없었고 항해도에서 봤던 거는 뭐 이제 뭐 오물이고 전기는 그때 아직까지 안 들어왔었고 그죠? 그러면은 뭐 동네 사랑방 같은 거 있었을까요? 사랑방. 네. 주로 어르신들이 자주 모이는. 근데 우리 기억에는 네, 6.25 전쟁 조금 왔을 땐 더 모르고 네, 6.25 때라 애들도 놀아도 전쟁 놀이만 했어요. 그냥 총맨 들어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 서로 싸우고 그러고 그래서 윗동네 애들이 학교 가면은 돌아서 가고 아랫동네 애들 타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는 자체가 싸움이야. 그리고 우리 있는 데는 저 한동안은 일사후퇴 그 전에는 어느 날은 인민군이 들어오고 어느 날은 군인들이 들어오고 그 바람에 이제 많이 주민들이 희생당했죠. 왜 그러냐면 인민군들이 와서 밥 해달라 하면은 밥 해줘야 되잖아. 네. 근데 밥 해주면 군인들이 들어오잖아. 이쪽에서 들어오면 밥 해준지 아마 총살이야 그냥. 그러면 이쪽에서 밥 해달라니까 군인들이 밥 해주잖아. 인민군이 들어오면 또 총살.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게 참 많이 당하는 거지. 뭐 전쟁통에 그러면 이제 뭐 전쟁과나 뭐 이런. 그렇게 거기가요 382뭐 수국지교예요. 거기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아주 섬이니까 육지까지 우리 그 38선이거든 거기가. 아, 네. 그러니까 위에는 개들이 있고 육지까지 있고 이쪽에는 섬에는 백년도를 중심해서 이쪽에서 있고 그쪽으로 좀 쭉 이제 있으니까 이제 섬에는 이제 대개 피난 나온다 그러면 섬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민군 들어온다면 피난 나온다면 섬으로 나오는 거고 뭐 군인들이 들어간다면 육지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니까 희생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죠. 그런 모습들도 보시면서 이제 일사후퇴 때 그죠 피난 오시게 됐는데 그러면 전쟁이 났다라고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때 당시 어린 나이였을 텐데. 그때 모르고 네. 그래서 총 쏘면은 여기 군인이 총 쏘던가 뭐 인민군이 총 쏘다면 그 총 맨느라고 총알 껍데기 주느라고 아, 네. 그리고 그 저 인민군들이 오면은 아들 세워놓고 이 걷는 거부터 이거 일러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별 붙이고 다 해서 해줘. 그러면 이러고 댕기거든. 그러면 이쪽에서 군인이 또 오면은 그거 다 뛰라고 그러면 다 뛰고 이제 걷고.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이니까 그거 지역에서는 그 빨치산이 있고 인민군이 있어요. 그렇죠. 빨치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 걔들이 무서운 거야. 걔들은 그 지역에서 무슨 감정이 있다 그러면 좀 부자로 산다고 하면 다 죽이고 막 그랬어. 아, 네. 근데 인민군 아이들 오면은 걔들은 그거 안 건드렸어요. 애들 같은 건 건들지도 않고 이거 그냥 기호하고 똑같이 이짝이나 똑같이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제 어린 시절에 아 그런가 보다 이런 걸로. 그리고 그죠? 우리는 또 그
예가집이 네. 전부 그 당시에 그냥 경찰관 출신들이 많아요. 4명인가 돼요. 경찰관 출신들이. 지금까지도 다 그 양반 다 간뒀지만. 그래갖고 인민군들 들어오면 우선 피난 나갔어. 왜냐면 경찰 가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집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른들은 그냥 뭐 들으면은 그냥 경찰 가족이라 해서 아버지부터라도 그냥 이뭐저 아버지가 그때 30대쯤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30대쯤 그러니까 그냥 이분 들으면 그냥 끌어가지 않으면 목살이 갖고 끌고 댕기고 그냥 뭐 노인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인민군들 들어가면 온다면 그 섬으로서 나가는 거예요. 섬에까지는 걔들은 못 들어오니까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요. 왜냐면 수복진이니까 어디 이쪽에서도 오고 들어오고 가니까 오래 머물지를 못해. 그러고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비행기 소리가 나면은 그냥 인민군들이 이렇게 와서 밥을 먹잖아. 먹으면 누가 연락을 했는지 비행기 하고 갖고 거기다가 폭격해가지고 그냥 꺼져 버리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옛날에 그걸 호적기라고 그래갖고 호주에서 있는 거 호적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폭격하고 가면은 그 인민군들 죽잖아 몇 명. 죽으면 그건 그 동네 놔둬도 그냥 웬만한 사람은 다 또 죽는 거야. 왜냐면 그거 일러줬다고. 그리고 이자 군인이 오잖아. 오면 밥 해줬다면 또 야, 그러니까 희생이 안 나가고 거기서 그냥 우물우물 하던 사람들은 그냥 많이 죽는 거지. 차라리 그냥 일사후퇴랑 뭐 해가지고 그냥 그 전에 그냥 빨리 나왔으면은 괜찮은데 그거 뒤늦게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걔들이 이제까지 와서 휴전이 되니까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38선 갈리기 전에 그때는 다 거기 있었으니까 그때는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서울도 오고 왔다 갔다 이제 38선이 있는데 38선이 꽉 막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못하고서 그때 이제 유교가 이제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더도 못된 거예요. 왔다 갔다도 못된 거지. 그럼 섬으로 피난 가는 걸 여러 번 하시다가 일사후퇴 때 피난 오셨겠네요, 그죠? 그래 일사후퇴 때 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이제 인민군이 오냐 국군이 오냐에 따라서 이제 섬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어른들은 집에를 못 들어와 있었어요. 어른들이 집에를 숨어서 못 살았지. 숨어서 그러면 가장에 누구냐 다 여자들이야. 애들 데리고 여자들이 인민군이 몰라면 모른다고. 왜냐면 붙잡아가면 인민군이 되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족은 예가집으로 해가지고 한 동네 사는 예가집들이 경찰 가족이 많은 가족이니까 아주 그냥 주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인민군들 온다 그러면 그냥 섬으로 우선 그냥 가는 거예요. 피난 가기 바빴죠. 피난 가기. 그렇게 그저 영호도 아니고 순위도 그게 그냥 글로 그냥 무조건 그냥 가는 거야. 그래갖고 순위도 영호도에 집을 사갖고 있었어 아예. 순이도 피난 가는 집을 사가지고 왜냐면 육지에서 그래도 괜찮게 사니까 그 정도로 자주 그럼 자주 달라고 자주 오고 왔다 그러니까. 갔다 피난을 가셨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일사후퇴라는 거를 이제 그때 당시는 모르셨을 텐데 그럼 어떻게 모르지. 이제 피난을 다 같이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만 아버지만 왔다 갔다 피난을 그걸 가셨는데 하다가 네. 이제 경찰 가족들이고 하니까 네. 아무래도 걔들이 이제 자꾸 이제 들어오고 있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피란 나가야 됐다. 이제 그때는 당시는 이제 피란이라고는 안 하고 네. 남하라고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행해서 간다 해서 남하로 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지 이제. 가족분들 다 같이 함께 그러니까 가신 거예요? 배가 있는 집이니까 네. 집안집들을 다 실어서 배를 실어가지고 이제 다 모으고 동네 사람들도 갈 사람은 같이 가자. 네.
아주 아래로 내려가자 하여튼 남쪽이니까 그러면 아래로 남아. 내려가자 해서 남아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해서 그 동네가 이제 떠나갔는데 이제 그날 저녁 때 그 다음 날 새벽에 우리 떠나서 선가라고 하는 그 배 값, 그 필요 나오는 값이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았던 떨어져 이제 내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 새벽에 인민군들이 밤새 들어와가지고 이따가 그 용호도라고 하는 섬, 그 항구 거기를 습격한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그래갖고 비행기가 한 편대가 석대인가 넉대인가 거기 7, 8대가 와가지고 거기다 폭격을 하는 거예요. 폭격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뭐 딱 폭격할 때 보면은 다 죽지 죽은 걸 알지 사는 것 같지 않아 사람이 하나도. 그걸 직접 목격하신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배에서 안 갔던 사람도 그냥 다시 그냥 짐을 다 올린 거야. 가겠다고. 가갔다고. 아 그거 폭격하는 걸 보니까 그냥 보는데 물때가 안 맞아가지고 배가 못 나가요. 그런 거야. 네. 근데 그날 했는데 이제 물이 조금 더 나가는 거야. 이제 조금 떼니까 이제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나가.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네네. 그 물이 빠지는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만큼도 오늘은 물이 더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큰 배를 그러니까 한 20가족을 실은 거야. 그 큰 배를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그냥 짐배 그러는데 그걸 이제 일본 말로 해서 하시키라고 이제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하는 배인데 그 배에다가 이제 한 20가족 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싣고서 있었는데 내렸던 사람이 다 또 타는 거야. 그래 배가 떠야 될 거 아니야. 더 무거워졌는데 그죠? 못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짐들 그냥 그 뭐 먹을 거 같은 거 뭐 독 항아리 같은 거 저 짐 같은 거 막 다 부려버리는 바다에 거지. 버리는 거. 배가 떠야 하니까 안 오면 이 섬에 그 용고도 섬에 못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이 순위도로 오던데 그러니까 밤중에 그냥 팍 내려서 그냥 배를 밀은 거야. 그냥 그 짐 내려가지고 다 같이. 밀고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 차고 이제 그러니까 실을 건 다시 싣고 그러고선 밤으로 그냥 이제 저 연평도 백년도 그쪽 연평도 백년도로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갔냐 하니까 쭉 가가지고 내려와갖고 이제 충청도 아산만 있어요. 아산만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 이렇게 뭐 맞고 방파제 뭐 했지만 그 당시에는 아산만에서 쭉 들어가면 둔포라는 데가 있어. 둔포 아산 둔포라고 그 아산은 비행장이 있어요. 또 그 당시에 비행장이 있고 둔포라는데 그 아산 거기까지 배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풀어놓은 거야 다 피난민들은 이제 풀어놓고 그 우리 못 나온 그 다음 사람들은 케일러 동키 부대라고 그러나 그 케일러 미군이 그 지원해가지고 그 부대 창설한 게 있어요. 동키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그걸 일부러 이제 뭐 동키 부대라고도 하고 이제 8240이라고 그러지. 그걸 이제 그 부대를 해가지고 그 에리시트가 그걸 용무도로 근록한 거야. 가가지고 피난민을 에리시트에다 다 실은 거야. 그냥 무조건. 못 나온 사람들 다시 데리고 거기서 위해서. 그 나오는 사람들 그 네. 있는데 선착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폭격 맞아서 죽고 배 못 타서 죽고. 그거죠. 배 타다가도 물 속에 들어가서 빠진 거 잡아당기다 이런데 그냥 뱃머리 이런데 맞으면 그냥 죽으면 까무러치면 그냥 놓고 마는 거야. 그거 뭐 그거를 내지도 않고 그 대신 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누구 뭐 살리고 뭐고 나 아니면은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 부모도 없어요. 나부터라도 꽝 하고 퍼 터지면은 혼자 뛰는 거지 아버지 엄마 같이 가요 소리가 없어. 그냥. 그만큼 절박하게 일단 피난길을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다 목포로 간 거예요. 피난민을 가서 목포에 가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고생을 안 했어요. 걸로 간 사람들은. 왜냐면 목포에 가가지고 목포에서 가서 각 군으로 분배를 했어. 그 피난민들을 각 이장들 동네. 분들을. 그럼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장들 중심으로 해서 각 동네로 군으로 분배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있어도 뭐냐면 부모 있나 그때 나왔으니까 부모 그냥 나왔지 잊어버리고 혼자 나온 사람 있지 뭐 애들 다 버리고 부모만 뛰쳐나온 사람 있고 그러니까 목포에 갔던 사람도 다시 다 올라오는 거야. 찾아서 네. 왜 다시 통일되면 가까운 데 있다가 빨리 넘어가야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은 피난민들이 우리 피난민이 제일 많은 게 요 경기도 이렇게 요 주변에 쭉 이렇게 쫙 에서부터 이 철원 요쪽에서부터 여저 의정부 뭐 여러 쪽에서 파주 인천역까지 쭉 해서 다 피난민들 여기죠. 그 섬들 다 있고 우리도 충청도 저 아산 둔포까지 갔다가 그때도 보면은 갔다가 이제 우리는 고생을 더 했어요. 그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다 버리고 그 낙배라는 조그마한 배 있어. 낚시질 땡기는 지금 현재 낚시질 땡기고 하는 배 인원 한 12서면 탈 정도 배들 지금 낚시질 땡기는 배들 연안부대 가면 거 있고 하는 거 그런 배를 하나 가지고 나와서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어디로 나왔냐면 무의도 그때는 떼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의도에 나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네. 큰 집이가 그러니까 아산에 있다가 할아버지가 내가 무의도 있다고 그러니까 큰 집이가 있고 그런데 큰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하고 큰어머니하고 그 누나들 딸 형제가 있었는데 그게 있으니까 가족 이렇게 찾으면 아버지가 호주나 마찬가지야. 둘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가족 그저 돌본다고 여저 아산에서 다시 이제 인천으로 무의도로 간 거예요. 떼무리도 와가지고 지금 저번에도 그 무의도를 가서 이제 그 인천에서 이렇게 건너가면은 바로 무리에 맨 끝에 집이 하나가 집 있고 꼭대기로 이렇게 올라온 큰 기와집이 하나 있어서 그 당시에 지금은 없더라고요. 그 기와집이 그냥 이렇게 벌판 같이 이렇게 있고 그 집에 무의도에서 피난 가서 집은 없고 가고 또 오니까 같이 우리 배 가지고 같이 할 때 있던 사람들 네. 또 같이 아는 집안끼리 따라간다고 뭐 그러니까 당숙이니 뭐 젊은 사람들은 다 같이 또 이제 전부 다 이제 무의도로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서 뭐 누가 새 방을 줘 뭘 줘. 그러니까 그 끄트머리 집이 하나 빈 집 돌담집인데 비어 있는데 비어 있더라고. 그게 왜 비어 있느냐니까 도깨비가 나가지고 도깨비가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밤에만 그냥 별 소리가 다 난다고 그래갖고 안 사는 거야. 그 무의도 사람들이 안 살고 비어 있는 거야. 그래 우리가 가서 가서 거주를 하게 이제 됐다. 한 11 식구가 이제 들어갔지. 거기에 몇 식구요? 한 10 식구가 될 거야. 넘을 거야. 그 들어가서 거기를 지내는데 그러니까 이모 막내 이모 뭐 이모의 조카 처갓집들 아버지 처갓집들 애갓집들이 우리는 애갓집이 더 번성해요. 네.
저 아버지 편보다도 황씨네는 그렇게 그냥 번성하지 않아. 애가집은 번성하거든. 그래서 애가집들이 이모부까지 이제 아버지 이제 큰 어머니가 둘째니까 이제 큰 딸까지 해가지고 그 동서까지 동서지 아버지의 동서 큰 동서까지 집에까지 해가지고 아마 그저 무의도에서 아마 식구가 한 21명 됐을 거예요. 한 집이.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피전 나올 때 우리는 그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제 하지만 우리는 배를 싣고 왔었잖아. 그래도 뭐 많이 그래도 그나마 챙겨오신 게 앞으로는 콩도 싣고 우리는 콩 농사를 많이 졌었거든. 그래서 피전 나올 때 콩을 한 20가마 배에다 싣고 왔었으니까 콩을 20가마 신고 올 정도면 그래도 피난 준비를 꽤 그래도 그럼 많이 할 수 한 거지. 있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그 저 아산 가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산 가서도 그냥 나온 사람이 있잖아. 몸만 나온 사람분들이 많았죠. 그럼 많은 사람. 그래가지고 장사 갔다고 그러면 나선 알고 하면 콩 한 가마 그냥 팔아서 그냥 장사 미치러 나갔다고 그러면 한 가마 조금 그 팔만 그래도 그때 그거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대집이가 그렇게 했었나 봐. 예? 그래갖고 장사들 해서 그 사람들은 나중에 거기서 평택 거기서 장사를 하고 오징어 장사하고 뭐 저 속초 댕기면서 오징어 장사하고 그래서 다 나중에 다 잘 살았어요. 거기서 자리를 잡으신 거네. 그 사람들은 거기서 잡았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 따라다니면서 여기 또 와가지고 이쪽으로 오니까 무의도로 오니까 집안집이가 깡통 다 차고서 혼자 그냥 뿔뿔해져가지고 에리시트 타고 저 목포 갔던 사람도 그렇고 찾아서 다 오는 거야 무의도로. 여 인천 부대에 와서 물어갖고 누구네 하니까 배 있는 집이었으니까 누구네 하니까 봤냐 하니까 거기에 아마 여 무의도로 아마 왔을 거라고 그래갖고 그때는 연락선이 됐거든. 인천에서 연락선이 이제 무의도 용유해가지고 연락선이 무의도로 댕겼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대집이가 된 거예요. 점점 늘어났겠네요. 그 늘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잖아 나중에는. 식량이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황해도 옹진 그쪽에 그 국회의원이 아마 김인식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국회의원이. 그래갖고 그 김인식 그 의원이 얘기를 갖고 피난민들 그 살린다 해가지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어요. 인천 네. 여기서. 인천에가 여기 이제 연안부도가 옹진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농사 짓던 토지들 그 갖고 있는 토지를. 그래갖고 그 3년 계약을 해가지고서 이제 3년 안에 농사를 이제 들어가면은 그 값을 물고 네. 3년 이상 넘어가면 그냥 구제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갖고 그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식솔들 이제 살고 이제 그러고 하는데 그러다 이제 뭐냐면 가족이 많다 보니까 그거 뭐 금방 나와. 그때 그냥 돈은 안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냐면 수수 100업이 수소가 나왔어요. 수수쌀이. 그럼 수수쌀을 밥으로 하면 수수 알맹이대로 이제 굴러댕겨요. 굴러가죠. 그럼 밥으로. 그러면 그 수수쌀하고 그리고 이제 무의도에서 그 앞에 보면은 조그만 섬 하나 있어. 앞에 섬에 그 섬에가 그 당시에 도토리가 많이 달렸어. 도토리가. 도토리. 그래갖고 그 도토리 따가지고 묵수 먹고 그게 배고프잖아. 그래도 배고프잖아. 그러면 그 무의도 그 새하고 그 용유새가 그 물발이 그 배 건너다니는데 지금 이렇게 다리는데 그게 물발이 세요. 굉장히 물발이 세다고 그가. 배가 그때 당시에는 기계배가 아니고 전부 풍선이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는 그냥 물길에 그냥 다 휙휙 나가고 쏠려 나가고 골목 아니야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배들이 그러면은 뭐 나가서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겠네요. 바다 물살이 세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딴 배들은 이제 못 땡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 용유 이렇게 보여도 네. 건너 땡기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물발이 세가지고.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밤에 횃불을 들고 그 선상에 나오면 꽃게가 그렇게 많아 그냥. 꽃게. 그 겨울에가 그냥 꽃게가 그냥 발랄 기어간다고 그냥 횃불을 들면 그걸 그냥 주워다가 그냥 잡아다가 요기하고 그죠. 삶아 먹잖아요. 네. 먹으면 배고프니까 끓으면 그냥 익으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꽃게나 이 소라 같은 거요. 네. 이게 뜨거운 거 삶은 거 뜨거운 걸 먹으면은 금방 쌀 나요. 그건. 그러니까 식혀서 그거 먹어야 되나? 먹으면 식혀서 먹어야지. 그러면 그 꽃게 그냥 배고프다고 먹고선 그 다음부터 그냥 설사를 또 하는 거야. 먹전도 그렇죠. 설사를 배달라고. 그럼 그 다음날 한 이틀이면 눈만 띵그래지는 거지 그냥. 더 그래서 살이 나도- 축났겠어요. 그죠. 그때는 나도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그냥 나는 공부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그 무의도에서도 학교를 보냈어요.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 학교가 어디가 있었냐면 그때 피란 나와서 웬 양반이 그 작은 무의도 떼물이라고 작은 물이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조그맣게 만들어 한 거야. 피란 그 아이들을. 학교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르지 그때 당시에는 뭐. 그 만드는 양반을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와서 만나긴 만났는데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네. 그래. 저희도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학교를 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근데 이게 있어요. 다시 이제 1학년 다시 이제 다니는 거지. 이제 다시 다니는 거. 그래 다시 들어가야지. 뭐 2학년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다니는데 칠판에 가서 그때는 어떻게 칠판이냐면 교과서가 있나 아무도 없잖아. 그렇죠. 없으니까 이제 마분지라고 그래서 그 시커먼 벽에 바르는 초배지로 바르는 네네. 벽에 바르는 종이 있어. 네. 그 종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공책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걸 노트 같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책이라는 건 선생님 한 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에다가 바두가 이리 와 써. 그러면 그 마분지다가 써갖고 그 쓰는 게 교과서야 이제. 그래갖고 이틀 사흘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외워서. 교과서가 없으니까 아예 그걸 칠판에다 쓰면은 그거를 써가지고 공책에다가 써가지고 그게 교과서에 이제 내 교과서가 되는 거야. 만드는 거는 이제 본인. 그래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도 굶으니까 이렇게 칠판을 글씨를 이렇게 써놓잖아요. 선생님이 써놓으면 이렇게 칠판 옆에다가 나중엔 안 보이는 거야. 캄캄해. 그러면 이러고 한참 있다가 이러고 뜨면 이제 또 어렴풋이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러냐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먹었냐 그러면 못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오지 말라고. 응? 그러니까 지금 물어봤다면 이제 먹지 못해가지고 이제 영양실조. 영양실조지 이제 영양실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여선생님인데 나오지 말라고. 집에서 좀 쉬다가 이제 몸이 괜찮아지면 좀 나오라고. 근데 뭐 피란 동안에 그거 우리 아버지 보면 피란 동안에도 그렇게 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했어. 그런 거 보면.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충청도 아산으로는 어떤 연고지가 있어서 가신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사람이 그냥 배 타고 가다가 배 타고서 보니까 그냥 한 군데로 간 거고 무의도로 이제 무의도로 와서 무의도로 와 있는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고 뭐고 되니까
지금 수산학교 배라고 있었어요. 배가 연락선 같이 된 네. 배가 네. 그 옹진 다시 있던 그 아까 그저 예? 그걸로 그 전방으로 군인들이고 뭐고 연락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네, 그래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네, 그럼 황순서 선생님 1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이제 무의도에서 이야기 저희 했는데 그때 학교 다니고 그때 생활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 교과서를 만드셔서 이제 직접 공부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이제 많이 배가 고팠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죠? 그러고는 이제 주변에 같이 다닌 친구들이 뭐 꼭 또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한 몇 학급 몇 명 정도 같이 공부를 했을까요? 무의도에서 단계가 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학교를 다니신 거예요? 무의도? 몇 개월 못 다녔어요. 왜냐면 다니시다가 다니다가 이제 7, 8 보이질 않으니까 어, 7, 8 보이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고만 다니라고 그래서 네. 안 되겠다고 그 뒤로 그러면 학교를 못 나가신 거예요? 그못 나갔지 이제. 그러면은 주로 이제 집에서는 뭐 피난 생활을 하시던 중이라서 뭐 어떤 거 하셨나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뭐 조그마니까 뭐 할 게 뭐 있어요. 거기 저 섬이니까 네. 낚시질이나 하고 낚시하시고. 그러면 낚시질하고 뭐 부모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 이제 그러니까 노무자라고 그러나 네. 그러니까 부모도 집을 계시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노무자로 젊은 사람들 어머니 부모가 젊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30대니까 가서 아버지는 그냥 전방으로 한번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신혼이. 그러니까 주민 뭐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기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주민등록 이런 거 해서 그 등록을 하는 거야. 네. 기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예요. 신분이라는 건. 신분이 그럼. 그러니까 거기 동사무소만 이제 지금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어디서 왔다 고향 뭐하고 나이 얘기하고 그 하는 게 이제 기록이라고 그래갖고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주민등록처럼 올리는 게 그게 이제 등록 하는 게 그게 다예요. 끝이고. 그 신분으로는 네. 그 끝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통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무자 착출을 하는 거지. 군인 갈 사람, 노무자 할 사람 착출해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호를 매길 수밖에 서로 누굴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거예요. 1번으로 가깝게 뽑는 사람은 당장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그럼 그것도 이제 이 군인 가는 게 그때 당시 군인 가는 거는 이제 한 군데에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이렇게 가니까 그게 이제 날짜가 좀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1번 이제 갔다면은 5, 6개월 있다가 이제 2번째 번이 걸린다든가 이렇게. 그럼 그래서 아버님은 노무자로 나가셨고 어머님은 아이 도망된 게지 우선.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면 후달리고 하니까. 그럼 주로 이제 어머님이 그러니까 생활을 하셨겠다, 그래, 그죠? 그래서 뭐 밭일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리고 뭐 나무서부터 전부 생활은 여자들이 다 하는 거니까. 항해도에 계셨으면 그래도 좀 더. 황해도면 농사 짓고 그랬겠지. 그쵸. 이제. 그러면은 무의도에서 한 얼마나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 아마 무의도에서 아마 그 당시에 그 태풍이 되게 불었어요. 그때 그 부른 게 아마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사라오라고 하는 게 바람일 거예요 아마. 그때 부른 바람이. 네. 하여튼 섬도가 다 뒤집히는 것 같이 그때 태풍이 불었으니까
그래갖고 집에 있던 그 배도 그 집 반 파괴되다시피 파괴됐구나. 했으니까 그 있던 배도. 전쟁의 태풍까지. 그러나 살아온 거그 되게 만나가지고 하여튼 그에 하여튼 피해가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을 거야. 뭐 그 배 그때가 네. 그렇게 심했던 바람이 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거기서 뭐 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러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충청도 이제 저 서산 이제 서산군 그 팔봉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인천에서 그 연락선이 그 팔봉면 구도라고 하는 데까지 갔어요. 네. 이 인천서 그 배 가는 게 당진 가는 게 있고 네. 구도 가는 배가 있고 그랬어요. 연락선이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데 거기에 고향 사람들이 이제 가자. 다 같이 이제 사니까 같이 살자고. 그래갖고 거기 또 이제 다들 걸로 내려간 거 배로 싣고서 이제 걸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댕길 건데 배가 있으니까 네. 예? 배가 있으니까 우선 그냥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이제 학교 다니고 하고 있다가 그때 그러니까 휴전되게 바로 전까지 아마 거기에서 있다가 인천에 왔을 거예요. 인천에 와가지고 하인천에 도착해가지고 처음 열차를 봤으니까 기차를 처음 봤어요. 거기서. 하인천으로 오셨구나. 그러면 그 충청도로 가신 거는 그냥 동네 분들, 친척분들 같이 갔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니면은 서산에 어떤 누군가가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 그 얘같이 당숙이지. 당숙이 큰 배를 부렸어요. 거기서 배 저 고기 잡는 배가 세 척인가 네 척인가 있었어요. 큰 배를. 그 배를 이제 아무래도 먹고 살기 좀 먹고 나아져요. 살기 것이 하니까 와서 집안이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갔던 거지. 서산으로 가셨다, 그죠? 그러면 그때 가실 때 부모님 다 형제자매 같이 가셨어요? 우리 형제는 다 한 거 같이 간 거지. 그러면 거기 가서 학교 다니셨나요? 그렇죠. 학교 다녔죠. 거기 아, 가서. 거기서도 학교 네. 다니셨고. 거기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로 들어가서 다닌 거예요. 친척분들 계셔서 그래도 이제 뭐 먹거리라든지 사는 거기에 가서는 그 먹거리라는 건 그렇게 고생한 건 없은가 봐요. 그 배에서 그것서 그래도 다 벌 구해가지고 하고 한데 이제 새로 이제 서울이 수복대 공부하고 한다 하니까 네. 그때 수복 당시 이제 서울 수복하고 이제 하고 하니까 이제 예삼촌이 이제 그때 서울에 와서 있었어요. 네. 그 예삼촌이 이제 서울로 저 마을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오라고 해서 그 배를 타고서 이제 인천으로 간 거예요. 충청도로 가셨다가 무의도 오셨다가 네, 다시 무의도로 또 다시 충청도 갔다가 가셨다가 다시 인천으로. 그때가 한 이제 몇 온 살 정도? 그래가지고 인천으로 오는데 충청도 인천서 그 충청도 저 서산까지 가는 게 그 바람 돛단배니까 풍선이니까 네. 한 사흘 걸려요. 거기까지 가는 게. 오는데 사흘 정도. 예, 사흘 걸리는데 이 뒤에서 바람을 만나면 하루에라도 올 수 있다고 거기서요. 바람을 잘 만나야지. 뒷바람 불면은 근데 거기서 올라오는 바람에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사흘 만에 만난 걸 이틀 만에 와버린 거예요. 빨리 도착. 그래 빨리 도착한 거죠. 마치 도착해가지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양반은 삼촌은 그 다음날 오기로 한 건데 이제 삼촌을 기다리고 우리는 식구들은 배에 있고 아버지는 또 혹시나 고향 사람들 선창이니까 아, 있을까봐. 예, 연합부두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 고향 사람들 혹시나 만날까 하고 이제 다녀보셨네요. 나와서 구경 삼아서 나온 거예요. 그때 하인천은 엄청 발전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발전 네. 많은 사람 많고 그냥 그때는 했죠. 그런데 그 나와가지고 그때는 뭐 이 월미도고 그게 없었으니까 그게 다 그냥 따로 섬이 있었고 네, 맞아요. 하인천에서 그 배 떴고 그게 뿐이니까 그냥 나와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당숙을 만난 거예요.
원래 만나기로 했던 친척분이 아니라 다른 아. 분을 만나셨네요. 당숙이 네. 어디 살던 같이 고향에서 같이 살던 당숙인데 그 양반은 이제 그때 당시에 경찰관으로 아, 이제 피란을 나온 거예요. 집안에 경찰분들이 진짜 많으시네요. 예, 피란만으로 나왔다가 이제 경찰에서 이제 지리산 토벌 무하고 왔다가 그러니까 경찰관에서 이제 전투로 나니까 나온 거지. 네. 그러니까 마누라는 도망쳐 나온 거지 뭐. 나와가지고서 여기 와가 이쪽 여기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 완 게 아니라 저기 그 부대 군인 그저 8.240 부대라고 거기 그걸로 가가지고 군인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있다가 8.240 그 8.240이 그러니까 지배인이 유엔군이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나이 어린 사람들이 그 8.240 부대에 있었고 하니까 거기 있다가 이짝으로 이제 연평도 이짝으로 해서 오다가 여기서 여기서 출장소라고 여기 서구 출장소에 출장소에 있었어요. 와서 출장소 서기로 이제 임시 서기로 있은 거예요. 네. 서기로 있으면서 여기 새로운 피라미 수용소가 여기 생긴다 하니까 여기를 짐을 풀어라. 그러니까 이 양반은 혼자고 네. 하니까 혹시나 인천 나가서 아는 사람 만나서 있으면 일로 고향 사람이로 만나면 일로 수용소로 와서 살게 하려고 그 나갔는데 그 양반을 만난 거야. 아버님을 딱 맞으. 그런 아버지 만난 거야. 그러니까 천안 매부관 아니야 사촌. 네. 그 매부가니까 서울로 간다니까 서울로 갈 거 없다고. 여기로 가자. 여기 새로 땅도 주고 네. 여기 땅이 얼냐면 300평을 줬어. 집 하나 직회하고 300평하고 이제 여기 수용소 그 땅을 줬어요. 집도 짓고 농사도 조금 지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 300평 이제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사꾼은 땅 준다면 어디든지 간다고. 그 땅 주고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봐야 땅도 없지. 거기는 남해 100개 더 하겠어요. 서울 서울 올라가야. 가면. 그러니까 땅도 주고 뭐 수용소 뭐 하고 고향 사람들 다 와서 같이 피란민들 산다고 그러니까 일로 들어온 거지. 서울로 안 가고 이제 서울로 하고 인천에 일로 정착하시게 됐네요. 근데 당숙님은 얼마나 반가우셨을까요? 그래서 일로 오게 되고 네. 삼촌은 그 다음 날 부대 가니까 배가 없어. 없단 말이야. 네. 배가 없고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일로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땅도 주는데 소식을 들어왔다고. 들으셨네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올라가 버리고 말한 거죠. 올라와 버려 가지고 그 삼촌은 군인을 나가 버리고. 그래서 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그 축소소 있다가 일로 와 가지고 학교가 이제 여기 가서 또 다니시게 다니셨어요. 됐네요. 그때 딱 당시에 배에 내렸을 때의 인천항의 모습이나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신기했던 거라든지. 신기한 게 그때 하는 게 빽하고 기차. 기타. 그 하인천에서 그 기차 가는 거. 네. 그거 배 올라가서 그 가는 거 연기 푹푹 품면서 가는 거 구경하는. 그거 보는 거 그거 네. 기차가 신기했다, 그죠? 기차를 타보진 않으셨죠? 타긴 네. 그러면은 부모님은 이쪽에 이제 정착하시면서 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 와서 농사 300평 받은 걸로 이제 농사 그러니까 지시고. 고생한 거죠. 네. 여기 와서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뭐냐면 사철을 일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계절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농분기 돼야 일을 하고 그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농분기 아니면은 일할 데가 없으니까 식구를 부양하기가 힘들지. 힘들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의 그 피난민들 한 몇 가구 정도 됐을까요? 규모가 꽤 컸을 것 같은데. 여기 한 20가구 넘어요. 20가구 정도. 예. 그럼 이제 서로 피난 온 사람들끼리 도와가며. 예, 그런 여기 또 나오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배급도 나오고 네. 여기 이제 그
정부미라든가 이런 배급도 나오고 옷 같은 것도 이제 나오고 집도 주고 네. 직계 제목들 다 주고. 그때 군인들은 좀 자주 보셨어요? 군인들 네. 인천으로 왔을 때 이제 인천에선 잘 모르고 여기 와서는 여기서 계양산이 있는데 네. 그거 지금 여기 뭐야 싱하고개라고 그러나 여기 네. 거기 아마 토이기 부대가 거기 와 있을 거예요. 토기 부대. 도끼부대. 토기 부대 있고 저기 안하지 그 넘어가면 가정동 거기는 다 부대들 다 있었고. 부대들이 있었군요. 근데 그럼. 뭐 아버님 이제 뭐 도망 다니시거나 그러진 않으셔도 됐던 아 여기서는 뭐 그런 거 없죠. 그런 거는 없으셨고 이제 서울이 수복됐다 하니까 아니 그래, 이제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그때 당시에 나이가 한 11살, 10살 이렇게 되겠다 그죠? 아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그럼 이제 서고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여기 나오고. 그때 당시 교실 풍경이나 뭐 친구들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오다 보니까 네. 피자를 댕기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6년 나오는 걸 한 9년 9년을 다니셨나요? 9년인가 10년인가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해지셨나요? 그러면은 뭐 한 반에 그래도 여기는 학생 수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졸업할 때는 한 70명 이상 넘었어요. 다들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던가요? 그때는 열심히 안 하면은 중학교를 못 가는데 그때 우리 당시만 해도 중학교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반 가면 정도. 많이 갔어요. 절반 가면 많이 갔어요. 요즘은 매일매일 학교 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매일 등교하는 친구들 드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는 그때 학교는 다 등교. 그렇다. 아, 네. 그럼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 아우 여기서 시험 많이 봤죠. 공부 많이 했죠. 우리 지금 정인표 선생 네. 정인표 선생이 우리 6학년 담임을 했던 양반이에요. 열심히 시키셨나요? 공부를 어떻게 시키셨나요? 숙제 같은 거 많이 내주셨어요? 그 양반이 이제 우리하고 나하고는 연령 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젊은 선생님이셨네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 이제 젊은 것 여기 출신이니까 여기 뭐 서고등학교 출신이니까 네. 11에 12인가 뭐 그렇고 우리가 24이니까 네. 얼마 차이가 안 되지 이제. 그런데 그 양반이 양주에 있다가 이제 여기 고향이니까 일로 왔는데 와서 이제 그땐 처음 사범학교라는 게 그때는 준교사 전교사 그랬어요. 네. 인천 사범학교 나오면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지. 고등학교 나오면은 준교사 발령을 받아요. 그래서 2년이 지나야 전교사 발령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교육대학에 선 거예요. 2년제가. 그래서 이 교육대학을 나오면 2년 그걸 떼서 전교사 발령이 나요. 지금은. 네. 그 전에는 이제 전교사 학교에서 2년 나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실력으로 말하면은 완 고등학교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3학년 그진 올라가면은 다 학과를 다 마쳐야 돼. 왜냐면 여름방학부터 교습 나가야 되니까 학교로 시내 방학 때 교습 네네. 나오지 겨울방학 때 교습 나오지 그러다 보면 언제 뭐 자기 공부할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도 나는 그냥 아까 학력 다 쓰진 않았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학비를 못 떼가지고 2학년 올라가서 그냥 조금 다니다가 못하고 말았는데 중학교를요? 아니면 고등학교를? 예 그냥 그러니까 중학교 나왔다는 게 차라리 나아서 그냥 그런 분들 많았죠. 그냥 고등학교 뭐 퇴라고 하는 것보다 중학교 차라리 졸업이라는 게 나아서 그냥 중학교 졸업이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학교 이 공부 가르치는 건요 기술이에요. 그거
학교 공부 잘한다고 해서 아이들 잘 가르친 게 아니야. 가서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한데도 공부는 내가 잘해. 근데 교습 나가가지고 애들 가르쳐 보면은 학교 성적은 아무 별것도 아닌데 애들은 잘 가르쳐. 그러면 학교에선 교장 선생이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점수 매겨가지고 요놈 봐라 요거 잘 가르치고 그런다 그러면 시인에 떨어지고 예? 그렇지 못하면 경기도로 다 가고 만단 말이야. 그냥 지방으로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 교섭 나갈 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때 그것도. 그래서 그 보면은 그래서 야, 이 선생들도 참. 그래서 나중에 우리 되자마자 하면서 올라가면서 바로 이제 우리 하면서 교대가 섞버렸어요. 이제 사범학교가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인구로 편입이 돼 버렸어. 인천고등학교로 2학년 때 그냥 편입이 돼 가지고. 그래도 젊은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서 시험 잘 봐가지고 중학교에 입학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 친구들 아직까지 만나는 분 있으세요? 여기 저거 동창들. 동창들. 여기 지금 동창이 이제 훈국이라고 이훈국이. 네. 걔도 동창이고 또 뭐야 걔. 그럼 일대 저 원장 했던 네. 훈익 씨 아들. 충교라고 그러는. 그러면은 어쨌든 동창분들이 몇몇 분 계신다는 거죠. 있어요. 여기 그 친구들이 진짜 중마고 오겠네요. 네, 그래. 그런데 연령 차이가 나니까. 네. 9년을 다니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 6학년하고 같이 졸업을 했지만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내가 24인데 내 나이는 여기 22하고 나하고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는 22에. 그러니까 친구가 예래 몇 명이 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같이 학교를 이제 연령대가 다르게 다니다 보니까 사실 같은 학년이라고 친구를 하진 않고 그래도 나이에 맞춰가지고 친구를 찾아갔네요. 그죠? 아니, 친구한테 지내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아무래도 동창회 모아가면 동창들을 만나게 되고 친한 친구가 되는 거지.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이제 여기서는 뭐 공부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뭐 어떤 거 하고 지내셨어요? 요 사범학교 저 병중에 있을 때는 배구를 했어요. 배구요? 그 자치기 이런 거 했었을 줄 알았는데 배구를 하셨네요. 배구를 했어요. 네. 배구 팀이 따로 있었나요? 배구부가 따로 있었어요. 그 배구부 활동을 하신 거예요? 박스나라고 그때 9인조거든. 네. 맨 끝에 가운데. 센터. 받는 거야 그건. 받는 거야. 그럼 훈련도 하셨겠는데? 네? 훈련 배구. 훈련 많이 했더랬죠. 중학교 많이 드셨어야 될 거예요. 중학교까지는 한 2년 동안은 선수 생활을 했는데. 선수로 생활하셨군요. 그때 추억이나 뭐 선생님한테 엄청 훈련이 힘들었던 경험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못하면 빠따 맞았으니까 그때는 생각나는 게 빠따 맞은 생각만 나. 그래갖고 제일 무서운 게 체육 선생이야. 해내야만 되는. 그냥 아직 뭐 화장실을 가도 체육 선생 만나면 싫었으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이렇게 출중하게 선생님 눈에 탁 찌셨나 봐요. 배구부에 입단해가지고 선수생활 2년이나 하셨으니까. 뭐 수상 같은 거나 아니면은 다른 학교 팀이랑 경기 같은 거 기억나세요? 경기는 여기 이제 많이 와서 이 고려중학교라고가 그때 당시에 고려중학교가 새로 배구부가 생겨가지고 이 고려중학교가 잘했었어요. 여기. 새로 생겼는데도. 그래서 우리 사범학교 와서 같이 시합도 노정 하자 그러고 그랬으니까. 그럼 시합 때 친구들이 응원 같은 거 해주나요? 아니면은 시합만 딱 하나요? 해야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인천에는 인천 중고등학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운동장에서. 같이 연합으로. 연합으로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종합운동장에서 그냥 그 체육대회가 굉장히 크게 했어요. 그 얘기 한 번만 상세하게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꼭 이제 밴드 갖고 싸우는 게 네. 인천 공고, 인고하고 공고하고 맨날 서로 다투는 거 그때 당시에는. 밴드. 그러면 그때는 인고는 그래도 괜찮은데 인천 공고는 그때 깡패라고 그래가지고 근동들 댕기고 그래요. 그러면 뭐 이제 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이기고 지고 함에 있어가지고 친구들끼리 막 시비도 붙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가 있을 때는 요 동인천 우리가 여기서 있을 때 통학을 했어요. 여기서 인천을 통학을 했는데 그때는 버스가 여기서부터 어디로 다니냐면 저기서 동암동 있죠. 네. 성남동으로 해서 동암동으로 돌아서 가정동 지나서 성남동 지나서 도암동까지. 저 벽돌 공장 있는 네. 데서 석바위로 해가지고 그러고서 쭉 들어왔으니까 버스 타기 힘들었겠는데요. 그러니까 버스가 그 저 지금 그 십정동 네. 그 저 지금은 가니까 그 산이 없어졌더라고. 다 깎아서 아, 네. 돌산이 됐어. 그냥 그 언덕만 이렇게 남았는데 그게 높은 산이 돼가지고 그래 이제 여기 인천서 동인천서 강화 다니는 버스란 말이에요. 그게 네. 강화까지 인양 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댕겨. 거기 이제 통학 우리가 댕긴 통학 버스인데 아침에 이제 첫 차를 타면은 이제 학교 문 열기 전에 도착하게 돼요. 네. 그리고 둘째 차를 타면은 꼭 1시간 중간 시간을 들어가게 되고. 무조건 차차 타야 되겠네요. 그 첫 차를 무조건 타야 돼 그냥. 그래서 그걸 타면은 가면 학생들이 또 많잖아. 네. 점점점 많아지겠네요. 가면 나중엔 지문을 가면 버스에다가 트렁크를 하나 달아가지고 밖에 들어가고 달고서 지문 거기다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인왕버스가 이게 앞대가리가 이게 저 재무시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버스라 네. 지금 같은 버스가 아니라 버스로 개조한 거란 말이에요. 네. 재무시를. 많이 타지도 못했을 텐데. 아니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네. 많이 탔죠 이제. 그거 타고서 가면 그것도 오래돼서 그때는 앞에서 이걸로 앞에서 돌려야 시동 이제 걸리는. 스타팅 갖고 갔대요 그게. 그 차인데 그 십정동 그 고개 넘어가려면 못 올라가요. 사람 많으면 타면. 네. 그러면 학생들은 다 내려서 버스 먼저 가고 그래 버스 먼저 올라가면 걸어 올라가서 고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타면은 타고 내려가고. 이제 그럴 때인데 그 학생들은 뭐 학생 하나 앉으면 그냥 책가방으로 그냥 산보다리 써는 거예요. 일단 책가방 먼저. 그 책가방 갖다 그냥 유리창으로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통학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은 하숙을 시키고 다 이제 했는데 없는 사람들은 이제 통학을 하는데 있는 사람도 그래도 부모 있는 집에서 다니는 게 좋지 통학을 자기가 힘들어도 그 가서 뭐 저 남이 해주고 하는 밥 먹고 그러니까 싫으니까 전부 통학이에요. 통학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이제 버스가 엄청나게 내고 버스비 한 얼마나 정도 내고 탔어요? 당시에? 그때 버스비가 한 30원? 30. 회수권인 거예요? 회수권이 아니고 네. 돈으로 낼 때 30원. 돈으로 내고. 와. 그러면은 기사 한 분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전처럼 뭐 차장 뭐 이런 차장이 둘 명 있었네. 앞문 뒷문 네. 둘이죠. 그러면 이제 버스비 내고 내리고 그래, 이러는 거네요. 그러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장난꾸러기에는 안내양이 이쁘잖아. 그때 안내양이라고 차장 그랬으니까 차장이 이쁘면은 안무로 타. 아, 네. 그래서 안무로 20원 준단 말이야. 네. 야 이따 내릴 때 10원 줄게. 그러고 내려. 네. 그러고 이제 안내양이 얼굴 아니까 학생 얼굴 아니까 이제 20원 받아. 그러면 내릴 때 꼭 내야 돼. 그럼 그러라고. 내릴 때는 뒷문으로 내린다고. 뒷문으로 내면서 10원을 주는 거야. 네.
그러면 뒷문에서 차장이 20원 더 내라고 막 쫓아오잖아. 네네. 그러면 앞문에서 또 10원 내라고 쫓아오고 난 다 냈어, 난 다 냈어, 다 냈어. 네. 그러지. 아, 그러다 보면 둘이서 너 20원 받았냐? 나 10원 받았냐? 맞춰야 되네요. 30원 맞았잖아. 그러면 아니 장난꾸러기인지 그렇게 그렇게, 장난하면서 다니고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 엄청 추억인데 그죠? 그러면 그때는 안내양도 힘이 세야 돼. 팔씨름이. 그렇지 않으면 차를 못 타. 예전에 보면 이렇게 막 아이 양쪽에 매달려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차가 이렇게 탁 치잖아. 그러면 운전수가 귀담에서 한번 차를 확 해 그냥. 그래갖고 미는 거야 그냥 안으로 셀려 들어가게. 네. 더 탈 수 있도록 그렇다 다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태우고 가고 다니고. 한 몇 명 정도 탔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아마 그 타면 한 7, 80명 정도. 그러니까요. 그 정도 탔을 것 그럼. 같아요. 네. 그렇게 타고 다닐 거. 버스비 30원 내고 뭐 이렇게 사 먹을 간식거리나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가시고. 그런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럼 주로 뭐 집에서 도시락 싸서 아니 그렇게 먹었나요? 도시락도 그때는 있는 집에 싸갖고 네. 우리는 운동한답시고 해가지고 배고프잖아. 네. 그 부모가 시계 하나 사준 거 빵집에 가서 맡겨가지고 딱빵 다 먹고 나중에 찾지도 못하고. 찾으면 다행인데 못 찾는 경우가 더 많았겠어요. 아 그럼 못 찾지. 그러셔서 빵값 그거 다 내려면 어떻게 찾지. 시간 보면서 공부하라고 사주신 건데. 그랬군요. 그래도 그 노인네들이 네. 부모가 너 시계 그거 보면 참. 그래서 난 지금도 우리 애들을 보고 너 뭐해라 절대로 안 해.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너 시계 어쨌네 소리 한 번 안 들었어. 안 하셨군요. 예. 모르진 않으셨을 텐데. 그 알긴 알았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운동하다가 이제 그저 처음에 애들 그때 운동하는 거는 이제 저 운동하는 데가 이제 클럽 있어가지고 신포동 있어. 신포동 네. 저 넘어. 네. 거기가 저 운동하는 데 몇 군데 권투하는 데가 있고 동방극장이라고 그래서 그쪽 위에 저 있었고 개관짜리 그 극장들 그때는 중소으로 학생들이 가는 데가 극장이니까 그럼 거기까지 극장 구경 가신 적 극장 있어요? 구경하면 막 걸리면 또 그러니까요. 뛰어야겠는데. 그래도 근처에 뭐 놀러 가시거나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극장에 가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아이 들어갔지. 왜냐면 옷 다 갈아입고 네. 갈아갖고 들어가서 하다가도 아는 선생만 나오거든. 근데 제일 극장에도 골목이 많은 데가 극장이 제일 좋아. 숨기가 좋잖아. 도망을 잘 다닐 수 그래 있어요. 도망다니고. 그러면 이제 극장 중에서 도망 제일 잘 되는 데가 뭐냐면 그 답동에 있는데 동방극장이라고 그 네, 답동성당 있었어. 밑에. 거기가 가도 골목이 제일 많았어요. 그 극장이. 지금도 거기는 골목이. 네. 네. 그리고 뭐 그때는 극장도 문화극장 여기서 있고 현대극장 여기서 있고 문화극장은 여기서 지금 그 전부 쌀이 그게 어디에 요 가다가 지금 그게 송임동인가 거기 있는데 배다리 거저에서 이렇게 배다리 건너요? 저기 건너. 네. 그러니까 그 시장 그 건너편으로 이쪽으로 그 문화극장 지금도 있을 거예요 문화극장 그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보통은 뭐 고등학교 진학 정도 되면 다 뭐 공장이나 뭐 이런 데로 일하러 많이 갔을 것 같은데 학교를 많이 갔나요? 아니면은 뭐 돈 그때는- 벌러 많이 갔나요? 그때는 학교 다니 우리 여기 동네에서는 네. 학교 다니는 사람이 20집에서 나하고 같이 학교 다니는 게 딱 3사람밖에 없었어. 세 집, 네 집 이렇게밖에 안 됐군요. 고등학교 가긴 더 힘들었겠어요. 그죠? 고등학교 그러니까 다니다가 말게 되고. 그럼 못 다니는 거지. 그럼 그때 뭐 친구들이나 또는 집안 뭐 행사나 가장 기억에 남는 뭐 10대 추억 같은 거 있으세요? 그래도 뭐 여기서 다니면 저기 그 바닷가에 가면은 염전들이 쭉 있어. 얼마나 가야지 염전이 있었어요? 여기 저 지금 골프장이 있는데 네. 거기 다 염전 있던 자리야 염전이었어요? 옛날에. 그럼 염전에 가면 뭐 어떤 거 하나요? 낚시질하는 거죠 가면. 뭐 어떤 거 잡히죠?
망둥이. 아, 망둥이. 새우도 많이 잡혔다고 하던데. 예? 새우 뭐 이런 것들도 위로 올라가네. 새우는 별로 그때는 없었고. 네. 망둥이 잡아서 그러면 가져오면 뭐 맛있게 해주시나요, 어머님이? 그럼 아예 해변가에 살던 분들이라 이제 바닷가 고기는 저 음식 만드는 데는 잘 만드시다. 그러면 이제 10대 후반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다니시다가 뭐 어떤 거 하셨어요? 학교 안 다니실 때는? 안 다니면서 파주로 간 거예요. 파주. 파주로. 아, 그러면서 이제 그 파주에 그때 네. 당시에 이제 사범학교 나도 다니다가 중퇴를 했는데 당숙네 애가 네. 문산에서 저 당숙이 그 경찰 생활하는 당숙의 네. 아들이 네. 그 그때 초등학교 다니는데 공부를 하도 못하고 깡패 짓을 해가지고 네. 계정 가르치라고 오라고 해서 가외 선생님으로 가신 그 거네요. 과외 선생 겸해서 이제 거기 간 거지. 그럼 거기에서 집에서 놀게 되니까 거기 간 거지. 거기서 이제 학생 지도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신 거네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그러다가 면사무소 그때는 저 문산 그 저 면사무소 네. 거기에 이제 촉탁 그 자리가 생기니까 취직을 하신 거네요. 그걸로 그죠? 이제 들어가서 촉탁이라고 해요. 그때는 힘들 때만 쓰고 몇 달을 쓰고 또 있다가 또 뭐 선거 때다 뭐 되면은 가장 바쁘고 투표용지 쓰고 뭐 바쁘면 와서 시키고 그러는 거니까 그거 가서 또 하고 그냥. 그럼 그때 당시에 선거하던 풍경이나 이런 것들 기억나시겠다. 그죠? 선거? 네. 선거는 내가 많이 치렀지. 뭐 어떤 거 이해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 선거부터 대통령 선거 뭐 이런 거 많았을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 네. 하게 되면 그때는 김대중 우리 거기에 나 있을 때는 이제 제일 나온 게 김대중이 네네. 그저 하고 김영삼이 그 양반하고 그저 대통령하고 서로 경합하고 뭐하고 할 텐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내가 갔을 때는 혁명 난 후니까 5.16 혁명 난 후니까 지방에는 네. 뭐 야당은 힘을 못 썼어. 왜냐면 아, 네. 네, 그럼 황순서 선생님 1차 면담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파주 문산으로 가셔서 이제 면사무소 촉탁직으로 근무하시게 됐는데 그때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주로 지금 얘기하는 서기 뭐 이런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제 네. 서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글씨를 조금 쓰니까 이제 그때는 호병계라고 그래가지고 호적계하고 병사계하고 합쳐갖고 호병계라고 이제 행정기관에서 호병계라고 그랬어요. 그 호병계에서 보면 그때 호적은 이 펜으로 서류를 띄워줘야 돼요. 그거를 일지. 지금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거 그 호적 것처럼. 등본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네. 사본. 그걸 그때는 손으로 다 썼다고. 그러니까 그 호적 그거를 그래서 글씨만큼 쓰니까 그때 펜으로 전부 쓰는 거니까 그거 이제 작성하라고 하는 게 누가 하냐면 호적을 떼러오면 그건 호적계 담당이 없잖아요. 그럼 그것을 쓰려고 그러면 또 호적에 그것도 한 몇 장씩 되잖아. 가장 많은 사람은 그냥 몇 장씩 여러 장씩 되거든. 그거 쓰려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틀리지 않게 써야 될 텐데. 아, 그럼 그거 틀리면 그냥 남자가 여자를 맡기면 괜히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거 써주는 거 이제 하게 되니까 그때는 매달 이제 쭉 있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그게 2년인가 그렇게 하나. 꽤 오래 하셨 2년인가 그걸 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그 72년도인가 이동 그저 농협 네. 농협 그저 업에서 이제 그 옛날에는 이동조업이라고 있었어. 농협 그 동네마다 저 이장들이 네네. 그 조합장 비슷하게 지금 이동조합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게 혁명이 나고 나서 5.16 나면서 이게 변동이 된 거예요. 그 이동조합을 없애고 폐지시키고 읍면 단위 농협이라고 하는 걸 이제 새로 해놨다고. 그러니까 각 이장들이 면, 읍을 단위로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 지금 단위 농협이라는 게 다 그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저 농협들이 중앙 농협이 있고 지금 일반 농협이 있단 말이에요. 다 각 지역마다 그게 단위 농협이거든. 그게 단위 농협이 그 저 지역으로 가면은 군 업 아니면 업 군 단위에 그렇게 좀 행정 단위로 만들었네요. 면 단위거든. 그걸로 모이면서 이제 내가 행정 거기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거기서 스카웃을 이제 나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장 중에서 이제 선출을 해서 조합장이 하나가 이제 조합장 되고 그 조합장이 되면 이렇게 행정 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나를 스카웃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뭐냐면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총 관리를 하는 걸 이제 참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참사 이름이 나쁘지. 이게 비참하게 죽는 게 참사인데 네. 그 농협에서 그 조합장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지금 전문화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을 참사라고 그랬어요. 네. 그 참사라고 그걸로 오라고 해서 이제 글로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읍면에서도 주민 그때도 많아요. 왜 할 일이 많은 거 왜냐면 주민등록 지금 새로 만들었지. 네. 또 지금 만드는 저 뭐야 저 예비군 네. 예비군 창설 바로 그때 그거 됐지. 네. 그 당시에 다 됐거든. 그 주민등록 변동됨이고. 서류 작업할 게 엄청 많아요. 아 엄청 많았어 그때. 그러다가 이제 농협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참사로 가지고 단위 농협 그 문산 단위 농협에 거기에 근무를 이제 하시게 되는 근무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주변에 친구들은 그때 한참 뭐 방직 공장이나 철도 종사원이나 이런 거 많이 갈 텐데 그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참사직으로 근무하시게 됐는데 한 얼마 정도 그러면은 여기 문산에서 근무하시죠? 참사직으로 4년 있었나? 4년? 4년? 한 4년? 4년인가 3년인가 그런 건데. 근무하시고 이제 다시 서구로 이사를 아 이제 오시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단위 농협이 커지잖아. 커지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 왜냐면 텃세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참사도 그 지역에 뽑아라. 아니 그 지역에 그저 뭐라고 그러나 그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제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외지 사람보다는 지역에 있는 아니 그 대우가 달라지니까 대우가 지역에. 달라지니까 그럼.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금도 엄청 아니 그러니까 면업사무소에 무슨 뭐 면장이나 뭐 하나 또 농협에 이제 조합장이나 참사나 이렇게 척턱 있다가 그거 되니까 다 달라지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돈을 만지게 되니까 사람 또 관계가 더 뭐야 이저 일반직에 있을 때 하고는 또 공무원에 있을 때부터 네. 이 대우가 더 빨라요. 아, 네. 돈을 다루니까. 네. 왜 농촌에서 돈을 들어오면 면사무소로 안 가. 그렇죠. 업사무소로 안 가고 네. 농협으로 와서 돈 달라고 하게 되니까 더 친해지게 되고 대우도 그렇고. 그래 되니까 뭐 이 지역에서도 대우를 더 받는 거지. 아, 그러니까. 오히려 문산 출신이 아니신데도 그걸 아닌데 받으니까 그 지역에서 거기도 그냥 난다 긴다는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역 타 동네 사람을 왜 쓰냐 우리 지역 사람 많은데 네. 그러니까 관세를 받기 시작하는 거야 네. 이제. 그러니까 여면한 거 하나 잘못하면 이만하게 해가지고
트집 잡고. 그 터집 잡고 말이야. 그러게. 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내 동네 같으면은 10 중에 8번을 차려도 그 사람 잘한다고 부모님 다 하게 쓰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타 동네를 가니까 하나만 잘못돼도 나쁜 놈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10가지를 다 잘해야 타 동네에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착실히 느끼게 되는 거야 그냥. 4년 근무하시면서. 아이 그럼 그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까지 내가 고향에 가서 딴 거 차라리 딴 거라지 뭘 하겠느냐 그러고서. 그랬군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고 1차 면담을 마무리하고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나갈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으로 황순서 선생님 1차 면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